라오스 저 할매 잠 못 자면 웃잖아. 황당한 라오스 시골집 구하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도 당하지만 라오스 시골집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갔다가 이렇게 심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너무 황당한 경우를 당하고 나니 화가 나지도 않고 웃음이 슬슬 나오던데, 이 욕쟁이보다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서 시리에 젖은 할머니 모습이 자꾸 눈에 어른거려 마음이 상당히 애처로운데, 이런 게 인간인 모양이지요. 이 욕쟁이가 메콩강 강변에 유배 생활을 할 시골집을 얻었는데 1년 집세가 3천만 깁. 3천만이라는 숫자만 보고 화들짝 놀라실 분도 계실 텐데, 3천만 깁을 하나로 계산하면 200만 원 정도이니, 그것도 1년치니까 한 달에 15, 6만 원쯤 되는데 한국의 원룸 하나 값과 거의 비슷하죠. 숨이 막힐 정도로 좁은 한국 원룸의 하나 값으로 이렇게 큰 집을 얻을 수가 있으며, 물가가 싸고 풋풋한 시골 인심이 감도는 메콩강, 그 강변의 유배지, 말만 들어도 참 감미롭지요. 그런데 지금 사는 집과 라오스 사람의 습성부터 짚어보자면, 라오스 사람들 대부분 순하고 선한데 가끔은 돈 앞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보일 때도 있지요. 물론 라오스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계약서를 쓰기 이전에는 어떤 것도 손을 대면 곤란해진다는 걸 황당하게 깨달았는데, 이 집에서 몇 달을 살아보니 단점이 슬슬 드러나는데, 천인지. 요즘은 책을 3권을 쓰면 1권, 2권, 3권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상중하라고 했었고, 그 이전에는 천인지, 천권, 인권, 지권,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거기에 음양조화가 잘 맞아서 책이 논리성을 지니고 설득 있게 읽힌다는 말도 있는데, 사람은 하늘의 햇빛도 봐야 되고 땅도 밟으면서 지기를 얻어야만 하는데, 이 집은 생명이 없는 집이라고 할까요? 집안 전체에 비가 들지 않도록 거적을 달아내서 양철로 지붕을 다 씌워놨고, 좁은 마당은 디랑까지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쳐놔서 풀 한 포기가 자랄 여유가 없으니 불모지라고 해야 마땅할까요? 라오스 사람들이야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부의 상징이나 과시의 대상으로 여길지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는 복개천 뚜껑도 드러내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돌리는 마당에 메콩강을 보며 자연과 더불어서 유유자적 살고 싶어서 이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시골집에 살면서 이건 아무래도 너무 삭막하다 싶어서 심심풀이로 집 앞에 집과 도로 사이 공터에 벽돌을 조금 쌓고 흙을 채워서 채전밭을 만들어서 상추와 고추 등 갖가지 채소를 심었는데, 바닥이 콘크리트로 차단되어 있으니 사흘만 물을 주지 않으면 전부가 말라 죽는데, 그놈 물 주는 일 때문에 어디에 싸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발목이 잡히고 어디로 옮겨 앉고 싶었지만 이미 1년치 집세를 다 준 터라 조금만 참자, 1년만 여기서 버티고 그 다음에 메콩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저 아래 팍산에서 1년 정도 살아보고, 또 타켓으로 가서 1년, 그 다음은 사반나켓으로 가서 1년,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며 1년만 버티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소나기와 더불어 폭풍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대단한 비바람이었는데,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고역점으로 여기고, 뭐가 잘못되는지 그날 또 덜컥 정전사태까지 일어나서 컴컴한 집안에 갇혀 있으니 참말로 고향 산천이 그리울 지경이었죠. 거의 새벽 2시가 넘어서 전기가 복구되고 잠도 못 자고 아무런 짓도 못하고, 이 욕쟁이 생의 후반전은 왜 이리 어두운가 그것만 더듬고 있었는데, 결론은 버리자. 7, 8개월 남은 이 집의 임대료는 포기하자. 여기 있다가는 참말로 약값이 더 들어가겠다. 이 집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영상으로 찍어야 하겠네요. 사람들 얼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초상권 침해로 양심 찔릴 일도 아니고, 유튜브 한답 싶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남의 얼굴을 막 찍어대는 그런 몰상치한 행동을 언제나 해먹지만, 이건 뭐 영상으로 찍어도 되겠죠. 상대방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 집의 구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래도 영상을 찍어야겠네요. 제가 영상으로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천하를 이만큼 넓게 뺐는데, 이제 승용차로 이 정도로 빼고 도로 경계 부분까지
이렇게 빼놨으니까 너무 빼도 한 3분의 1 정도만 빼도 이건 제가 솜씨 괜찮죠. 닭장 직접 만드는 건데 심심풀이 길 안에도 이렇게 해놓고 전체를 콘크리트로 다 해놔버렸으니까 여기 요렇게 여기 지금 벽돌을 빼갔지만 요렇게 이래 삭막해서 최전바닥 화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사물을 안 주면 죽어버려요. 이건 이제 위에 화분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걸 보여드려요. 벽돌을 요래 싸가지고 흙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는 흙이 좀 조그마니까 괜찮았는데 저런 데는 이틀 사흘 물 안 주면 다 말라 죽어버리니까 이쪽에도 지붕을 아주 흉측하게 돈이 상당히 들었을 거거든요. 이 정도의 돈이면 요거는 제 운동용 자전거입니다. 바퀴에 1분이면 꽂을 수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다 씌워놨는데 요거는 제가 나들이 다니는 전기 배터리 오토바이죠. 이쪽에도 이렇게 뒤에까지 도저히 이런 거 보는 이야기가 정말 힘든데 요거는 좀 장거리로 다니는 엔진 오토바이입니다. 하도 삭막해서 제가 이렇게 화단하고 열었는데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 봤는데 그래도 안에는 넓죠. 지금 안에는 상당히 넓어요. 이 마을에서 아주 좋은 집에 들어가는 형편인데 여기는 제가 글 쓰는 공간이고 여기는 앉아서 혼자서 차를 마시는 공간인데 집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불을 끄면 여기 앉아서 책을 읽을 정도가 안 되거든요. 지금 화창한 날씨인데도. 그러니까 비가 오고 전기가 나가면 거의 뭐 표현하자면 환장할 정도죠. 제 얼굴 잠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혹시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선아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못생겼죠. 새까맣고 참죄스러운 앞으로 얼굴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집의 구조가 이 정도라서 이런 집은 세컨 하우스로 남은 기간 쓸 생각하러 슬슬 집을 알아보러 다녔죠.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동네로 집을 훑어보러 다닌다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기분으로 다녔는데 이런 시골에서 집을 구할 적에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은 구멍가게나 식당에서 집을 구한다면서 빈집이 있나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점은 외국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거든요. 집을 구한다면서 빈집이 있느냐고 물으면 분명히 있다고 하겠죠. 그리고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집을 추천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집은 이 동네에 없다고 할 거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빈집을 보고 나서 이웃이나 구멍가게에 가서 저 집을 빌리고 싶다. 이렇게 물어야지 순서입니다. 이 욕정이 사는 동네가 비엔티안 도심에서 45km쯤 떨어진 마키아라는 마을이고 바로 옆 동네인데 학교 옆에 조용하겠다는 빈집을 하나 찾아냈죠. 그날이 삐마이, 이 나라 설날인데 삐가 년, 해 뭐 이런 뜻이고 마이가 새것, 새로운 이런 뜻이니 삐마이는 새라는 말인데 지난해에 묵은 애군을 씻어준다고 다니다 보면 물벼락 맞기가 일수인데 동남아 몇 개의 나라가 같은 기간이죠. 이 라오스에서는 삐마이라고 하고 태국에서는 송크란, 미얀마에서는 띵잔이라고 하는데 삐마이 바로 그날 온 동네가 가라오케와 물난리로 난장판인데 지금 3-4km 떨어진 학교 옆에 도로변에 붙지 않은 언덕 위의 조그만 빈집을 찾아냈죠. 집이란 그 사람의 크기와 적당해야 평안하고 안락한 기분을 주죠. 가령 한 사람이 실내 체육관 중간에서 혼자 잘 수가 있을까요? 잠깐의 낮잠은 잘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밤에 계속 자지는 못하죠.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의 기가 있기에 그렇게 텅텅 빈 실내 체육관 중간에 자면 가위가 눌려서 자지 못할 겁니다. 실내 체육관 중간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잔다면 그 정도이기는 한 사람이 감당을 하겠죠. 동굴 속에서 늑대가 구석자리 바위 틈에 기어 들어가 자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 집은 집이 크지 않아서 만만하게 생각을 했죠. 오토바이를 타고 옆 동네를 돌다가
잡초가 우거져 있어서 빈집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내고 한참이나 그 집을 훑어봤는데 안에 살림이 없으니까 문이 잠겨져 있지도 않았고 천정이 없이 그냥 함석 지붕이 그대로 보였지만 천정까지 보수한다고 생각하고 서글프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보수하는데 대략 얼마쯤 들겠다는 건 노가다 판 50년 인생이니 한눈에 봐도 그런 견적이 나오겠지요. 이런 집은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아주 작은 집이니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까지 생각을 하고 그 집에서 내려와서 이웃에 사람이 있길래 저 집을 빌리고 싶은데 집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지요. 지금 보이는 사진으로는 집같이 보이지만 처음엔 잡초가 우거져서 집처럼 보이지도 않았지요. 그 앞집 아저씨 나이가 대략 50 초반쯤으로 보이던데 집주인 할머니는 태국에 있고 자기가 집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집에 빌리고 싶다. 보수는 내가 살기 편하도록 내 마음대로 내 돈을 들여서 하겠다. 나는 한국의 소설가다. 라오스에 관한 글을 쓰고 싶어서 여기에 머물고 있다. 1년에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단도직입적으로 가격을 물으니 그런 집을 세를 놓는다는 걸 생각이나 상상조차 하지 않았으니 정해진 가격이 있을 리가 없겠지요. 참 놀란 건 그 자리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던데 물론 라오스 사람들은 다 영상통화를 하니 바로 전화를 걸는데 집주인이라는 할머니와 그 양반 그리고 이 욕쟁이 모습까지 비춰가면서 거의 20분가량 통화를 했죠. 할머니조차도 세입자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 퍼뜩 생각해서 가격을 부르는데 한 달에 30만 깁으로 해서 1년에 360만 깁을 달라고 하던데 좀 싸긴 하지만 그런 대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기 편하도록 보수는 내가 하겠다. 계약을 연장할 때 약간 올려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런 말은 먼저 하면 아무래도 곤란하겠죠. 계약서는 언제 쓸까? 태국에서 언제 건너오시겠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통화는 그 아저씨와 계약을 쓰고 돈은 그리로 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 아저씨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2년치를 먼저 주겠다. 720만 깁을 먼저 주겠다고 했더니 반가운 낯빛으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라오스 말을 몰라도 돈에 관한 액수에 알아듣겠죠. 그리고 능비, 성비, 1년, 2년 그런 정도의 소통은 가능하죠. 그 정도면 이야기가 다 되었죠. 전화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 아저씨와 무성한 잡초를 해주고 오두막으로 올라가서 둘러보면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천정과 전기는 어떻게 고칠 것이며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따로 있는 건 창고로 쓰고 거실에 문을 내서 작은 화장실 하나를 만들겠다고 설명하니 그 정도 돈이 들 줄 몰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던데 거기서 새로 발견된 산 하나는 수도가 없어서 그 아랫집과 같이 써야 하는데 4 내지 50m 수도 라인을 깔아야 한다는 건데 그것도 이 욕쟁이가 부담을 하겠다고 하고선 당장 잡초를 제거하고 청소부터 하라고 그 조그만 집 청소하는데 세 사람이 들어갈 이야 없겠지만 그 양반이 요구하는 대로 세 사람 인건비 50만 깁을 주고 한쪽에선 돈을 찾아오고 한쪽 사람은 청소를 시키고 계약서 용지를 사오고 오후 3시에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다는 아주 흡족한 기분으로 돌아와 ATM 있는 곳으로 가서 돈을 준비했지요. 그 집을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야 고급 호텔에서 2달 생활한다고 치면 그 호텔비 정도에 버금간다고 생각하면 그리 아까워할 일도 아니고 그런데라는 말을 앞세우니 대변에 짐작하시겠지만 그 계약이 틀어지면서 사단이 났지요. 그 계약이 틀어진 건 아마도 그 할머니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주위에서 그 할머니를 너무 생각해서 챙겨주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사단이 되었는데 오후 3시가 되어서 갔더니 나이반 마을 이장이 나와 있었는데 이 라오스 시골에서는 그런 계약을 하면 복덕방도 아니지만 꼭 나이반 마을 이장이 끼거든요. 나이반이 와 있는 건 그리 놀랄 일이 아니고 나이반과 집을 고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계약서 용지는 오늘이 비마의 휴일인 관계로 사지 못했다. 내일 아침 9시에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나이반과 같이 맥주나 한잔 하자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이웃에 주민들이 맥주 파티를 벌이는 곳이었지요. 삐마이가 이런 시골 동네는 가라오케 소리로 몸살을 앓거든요. 그 동네도 대여섯 군데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갔는데 이웃의 아낙네들과 전부 맥주를 마시고 흥청망청 춤판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 욕쟁이가 실수를 한 거죠. 맥주를 한 캔 마시고 그냥 나왔어야 했는데 삐마이 쏙디 설날 행운을 빈다는 말을 하면서 기분 좋게 맥주값으로 50만 깁을 술판에 기부했는데 아마도 저 까올리 팥도 미 라일라이언 저 조선 할아버지 돈이 더럽게 많다. 집세를 더 올려도 되겠다. 그런 소리가 왔는지 다음날 오전 약속 시간에 720만 깁을 챙겨서 갔더니 집주인이라는 그 할매가 와 있었고 나이반과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거짓날 말했던 연 360만 깁이 아니라 올라도 한두 배가 오른 게 아니라 그 10배가 튀어서 연 3천만 깁으로 3년치 9천만 깁을 달라는데 이걸 어쩌노? 참말로 이걸 어쩌나 줬노? 조금 올려서 얘기했으면 밀고 당기고 약간의 형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10배가 튀어버리면 이 동네에 하나 있는 게스트 하우스보다 하루하루 따지더라도 비싸지는데 슬슬 웃음이 나오겠죠. 그 집을 그 상태로 사버리더라도 아마 5, 6천만 깁이면 가능할 건데 9천만 원의 임대료 꺼냈던 돈을 주섬주섬 챙겨서 돌아오는데 이미 그 할매는 돈 뭉치를 봐왔고 누가 그 할매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마도 그 할매 돈 뭉치가 눈에 어른거려서 잠을 못 잘 것 같기도 하고 그 집은 할머니가 죽고 나서 허물어질 때까지 세입자라고는 없을 게 분명한데 이런 농촌 마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집에 세를 얻지는 않을 것이고 도로에서 떨어져서 언덕 위에 있으니 그 집을 빌려서 가게를 차릴 수도 없고 할매가 태국에 있다고 했지만 가까운 농카이나 강 건너 뽕간쯤에 남의 식당에 청소나 설거지를 하는 듯 하던데 한 달에 3, 40만 깁이면 이 나라 최고의 목수 이틀 일당에 해당하는데 그 돈이면 그 할매가 아주 요긴하게 용돈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조선 노가다꾼 출신인 이 욕쟁이가 3, 4년 살면 집은 집대로 거의 완벽한 새집이 되었을 것이고 그때 들어와서 노후를 조선 스타일로 꾸며놓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좋을 것인데 동네 사람 중에서 누가 할매의 앞날을 그렇게 생각해서 올렸는지 돌아오는 내내 화가 치솟기보다는 할매의 얼굴이 밟혀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날 바로 이쪽 마을 이장을 통해서 메콩강이 가까운 곳에 그 집보다 2배가 큰 집을 그 집 가격의 3분의 1 가격에 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구구절절 재미난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미루기로 하면서 선생님들 고맙습니다.